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빡강입니다. 오늘은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쌓여있는 약간 불평, 불만, 일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털어놓을 곳이 없어요. 카메라를 보고 좀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손님 전기차, 레이 전기차를 인도해 드리기 전에 이제 충전을 좀 해드리려고 충전을 하러 왔는데요. 이 차를 출고하면서 지금까지 전기차 출고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전기차를 출고하게 되면 뭐 모든 차가 마찬가지지만 한 대 한 대 출고할 때마다 차에 이상 없기를 바라고, 출고하면서 문제 없길 바라고, 뭐 옵션이 잘못 들어가진 않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걱정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대 한 대 출고할 때마다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차는 정말 많이 신경 씁니다. 왜냐면 이 돈이 달려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달려있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실수하게 되면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못 받게 되면 그 책임은 모두 영업사원이 져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레이 전기차 요거를 출고하면서, 이 레이 전기차, 이 차량의 고객님께서는 개인 사업자가 있으세요. 그런데 주소지는 강원도 강릉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강원도 강릉시지만 개인 사업장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강릉에다 보조금을 신청해야 되는 줄 알고 강릉시청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강릉시청 보조금 담당자께서 사업자가 경기도 수원시 주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수원시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하셔야 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경기도 수원시에다가 또 전화를 해서 보조금 신청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아니 그 차주의 주소지가 강원도 강릉시인데 왜 수원시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냐,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증에도 개인 명의로 등록이 되고, 또 자동차 취득세나 자동차세나 전부 다 강릉시에다가 세금을 내는데 왜 보조금은 수원에서 받으려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아요. 단지 경차라는 이유로 부가세 환급 대상 차종이기 때문에 그 세금 계산서만 사업자로 발행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 등록증이든 자동차세든 전부 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또 이해가 돼가지고 강릉시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강릉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지 못한다고 한다, 접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보조금을 접수해달라 얘기했더니까, 또 강릉시는 공고사항의 원칙에 따라서, 공고에 나와 있는 문구에 따라서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객님 어떻게 해요? 보조금을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환경부에다 민원도 넣고 강원도 담당자분하고도 통화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경기도 수원시 담당자분하고 강릉시 담당자분하고 서로 통화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강릉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자 주소지로 보조금을 받아야 되고, 또 경기도 수원시는 사업자가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받아야 되고, 이렇다는 겁니다. 환경부에 민원 넣은 결과는 어떻게 됐냐, 환경부에서는 지침은 내려주지만 이 지침에 대한 세부 해석이나 공고는 각 지자체의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이 해석을 달리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보조금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죠? 강릉시에서도 안 준다 그러고, 경기도 수원시에서도 안 준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뭐 차량은 이미 생산이 됐고 출고는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객님하고도 막 상의하고, 고객님께서도 이게 부가세 환급 금액으로만 따져도 차값이 3천만 원이니까 280만 원의 부가세 환급 정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와, 근데 280만 원을 부가세 환급 대상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포기하고 개인 명의로 출고하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아쉽잖아요. 결국에는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셨습니다. 사업자 출고를 포기하시고 결국에는 개인 명의로 출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웃겨요. 차량 가격이 3천만 원이고 보조금을 780만 원 받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겠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금 계산서는 보조금을 받기 전 금액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부터도 잘못됐고, 그리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공고를 지자체마다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어떤 지자체는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고 어떤 지자체는 못 주겠다 하고, 이게 뭔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공고가 뭔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전국이 동일한 정책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마다 금액도 다르고,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저희가 이 전기차를 출고할 때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뭐 하나라도, 서류 하나라도 잘못 접수되고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저희 영업사원들, 카마스터 분들이 그 보조금을 다 뱉어내야 됩니다. 어떤 카마스터 분들, 어떤 영업사원 분들은 전기차 그냥 상담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고객님은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데 전기차를 나는 안 팔겠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기차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타기 시작했고, 니로 전기차부터 타기 시작했고, 전기차를 타보니까 너무 좋아서 고객님들께 전기차 권유드리고 전기차 추천드리고 전기차도 많이 판매하게 됐는데, 한 대 한 대 판매할 때마다 이 전기차 한 대 판매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큽니다. 빨리 우리 이제 전기차도 많이 출시되고 하잖아요. 보조금 공고문 같은 게 획일화되고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금액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보조금이 모자라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달에 출고할 레이 전기차가 한 대 더 있는데, 그것도 지금 출고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직 보조금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보조금 접수 마감을 15일에 한다 그래요. 12월 15일. 그런데 저희가 차를 배정받기로 한 예정일이 15일 전후입니다. 그렇게 되면 와, 이거 출고를 할 수도 없고 못 할 수도 없고, 왜냐 출고했다가 보조금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너무 애매합니다. 너무 애매해요.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준다는 것 자체도 좀 애매하고, 보조금이 남아있는데도 이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지자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보조금 마감을 15일에 딱 끊어서 해버린다는 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출고하기 전에 보조금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담당 지자체 공무원께서 자격 부여라는 것을 해줘요. 이분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출고를 하면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자격이 부여되면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겠다라고 대상자 선정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의 절차가 더 있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을 받고 난 다음에 출고를 해야지 보조금을 줍니다. 대상자 선정을 받기 전에 출고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또 주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놨고, 왜 이렇게 힘들게 보조금을 받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전기차를 사라고 전기차 많이 판매하라고 정부에서 한참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보조금 받기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생겼던 약간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듣지 않아도, 알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